안녕하십니까? 한국 최초의 융심리학자 유튜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등대, 김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자녀에게 무심코 던지는 특정 말들이 어떻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는지, 그리고 융의 심리학이 이에 대해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왜 어떤 말은 자녀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까요? 왜 부모님의 특정 한마디가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며 자신감을 꺾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진정한 자아를 잃게 만든 경험, 혹시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의 특정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시나요? 그 한마디가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며 자신감을 꺾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자아를 잃게 만든 경험 있으시죠? 융은 이 질문을 통해 인간 무의식의 깊은 그림자와 원형이 어떻게 자녀의 삶에 평생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헤이, 겨우 말 한마디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에서는 말 한마디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부모의 무의식적인 그림자,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 그리고 원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자녀에게 직접 투사되는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들이 자녀의 영혼에 새겨져 평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융의 심오한 통찰은 바로 이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특히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과 그 말이 왜 평생 트라우마가 되는지, 그리고 융의 심리학으로 어떻게 이를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이 중요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자녀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남기는 말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융의 관점에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 때문이야 라는 비난의 말. 이것은 부모의 그림자 투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혹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무심코 너 때문에 엄마, 아빠, 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잖아.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집안이 늘 시끄럽잖아. 와 같은 말을 내뱉곤 합니다. 언뜻 보면 자녀의 행동에 대한 질책으로 들릴 수 있지만 융의 심리학에서 이런 말은 부모 자신의 그림자, 섀도를 자녀에게 투사, 프로젝션 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됩니다. 융이 분석한 투사의 특징은 바로 자신의 무의식적인 불만, 실패, 혹은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약점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비난하는 경향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혹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자녀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이 마치 자녀의 결함인 양 몰아붙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 자신이 어릴 적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스스로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자녀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거나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네가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니? 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부모 자신의 내면에 있는 외로움이나 통제 욕구를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에서 겪었던 좌절감이나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자신이 성공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자녀가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이를 자녀에게 비난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러한 투사의 희생양이 되어 부모의 그림자를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융의 관점으로 보면 부모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지 못할 때 그 그림자는 가족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투사되며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자녀에게 나는 부모에게 짐이 되는 존재, 나는 잘못된 존재라는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를 심어주어 평생 자신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는 자녀의 개성화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가로막습니다.
융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자녀에게서 비난하고 싶은 모습은 사실 부모님 자신의 외면하고 싶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자각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내가 뭘 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는 자녀의 개성화 억압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려 할 때 부모가 내가 뭘 안다고 까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와 같이 자녀의 발언권을 억압하는 말들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훈육을 넘어 자녀의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삶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어른이 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고유한 개성과 내면의 목소리를 찾아 통합하는 심오한 여정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개성화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자기 탐색이자 자율성 획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억압하는 말을 반복하게 되면 자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독창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중단하게 하고 대신 부모나 사회가 원하는 페르소나, 퍼소너를 만들도록 강요합니다. 융은 페르소나를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체면, 컴플렉스 오브 페이스 레퍼테이션가 강하게 작용하여 부모는 자녀가 남들에게 어엿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로 보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압력 속에서 자녀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고 부모나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에 맞춰 행동하는 페르소나를 강화하게 됩니다. 결국 자녀는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억누르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어려워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혼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뭘 안다고라는 말은 자녀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저해하며 스스로를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융은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은 바로 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을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미숙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는 성공 콤플렉스와 체면, 콤플렉스의 대물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옆집 철수는 시험 100점 맞았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누구네 딸은 벌써 취업했다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와 같은 비교의 말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단순히 자녀를 자극하여 더 잘하라는 의도를 넘어 심각한 심리적 문제인 성공 콤플렉스, 석세스 컴플렉스와 체면 콤플렉스, 페이스 컴플렉스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통로가 됩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콤플렉스는 강한 감정적 에너지로 뭉쳐진 무의식적인 사고 및 감정 패턴의 집합체입니다. 부모가 이러한 콤플렉스에 묶여 있다면 그들의 언행은 콤플렉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공 콤플렉스는 개인의 가치를 오로지 성과와 업적으로만 판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한국 부모 세대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성공을 통해 삶의 안정과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존재 가치와 성공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자녀에게 투사될 때 자녀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사랑받을 수 없다. 나는 실패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체면 콤플렉스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극도로 민감하며 자신의 외부적인 이미지와 평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되어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은연중에 바랍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나 재능보다 부모와 사회가 원하는 성공한 모습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합니다. 이러한 비교의 말은 자녀에게 조건부 사랑을 가르칩니다. 네가 잘해야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는 것이죠.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자녀의 고유한 개성화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행위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외부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타인과 경쟁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존감 저하, 우울증, 불안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진정한 만족감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공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융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 부모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경쟁심과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자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내가 없었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거야 또는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다는 희생 콤플렉스의 왜곡된 표현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 혹은 자신의 삶에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를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너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다.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한다와 같은 말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부모의 정서적 부담을 자녀에게 전가하는 매우 위험한 언어 습관입니다. 이는 특히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희생 콤플렉스, 세크러파이스 컴플렉스, 효도 콤플렉스, 필리엘 파이어트 컴플렉스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희생 콤플렉스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타인에게 인정받거나 혹은 희생을 통해 권력을 얻으려는 무의식적인 경향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할 때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자녀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지우게 만들며 자녀는 부모의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부모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효도 콤플렉스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봉사를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된 콤플렉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곡되면 자녀는 부모의 정서적 노예가 되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자녀는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빚을 지게 되고 이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 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말은 부모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 혹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를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개성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자녀에게서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 콤플렉스와 효도 콤플렉스의 희생양이 되어 자신의 삶이 아닌 부모의 삶을 대리 만족시키거나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융은 상처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타인의 희생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아니라 스스로의 개성화 과정에서 오는 성장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자녀에게 죄책감을 지우는 말은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비틀린 관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짐을 지우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책임감을 스스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녀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4가지 언어 습관에 대해 융의 심리학적 관점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발현되고 또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영 씨와 그녀의 딸 지연이의 이야기입니다.
민영 씨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로 외동딸 지연이를 키우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각종 미술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학교에서도 미술 영재로 불렸죠. 하지만 민영 씨에게는 한 가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연이가 공부에는 큰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영 씨 자신은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학벌이 곧 성공이다. 성공해야만 존경받고 행복할 수 있다는 강한 별표 성공 콤플렉스 별표와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 자녀가 잘 되어야 부모 체면이 선다는 별표 체면 콤플렉스 별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민영 씨의 이러한 콤플렉스는 그녀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 세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이루지 못한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인정을 자녀를 통해 얻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이었습니다. 문제는 민영 씨가 이 그림자를 자각하지 못하고 지연이에게 끊임없이 별표 투사, 프로젝션, 별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식탁 앞 대화는 늘 공부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하는 반찬 냄새가 가득한 저녁 식사 시간에도 민영 씨는 늘 인상을 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사촌 현우는 이번에 또 전교 1등 했단다. 걘 그림도 잘 그리는데 공부도 저렇게 잘하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럽겠니? 너는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니? 미술은 밥 먹여주니? 내가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우리처럼 힘든 인생 산다. 이 말은 지연이에게 마치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지연이의 눈에는 순간 눈물이 글썽였지만 엄마의 한숨소리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리며 지연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침묵은 이들의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민영 씨는 지연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나는 너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나를 만족시켜야만 사랑한다는 별표 조건부 사랑 별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영 씨는 자신이 경험했던 학력에 대한 차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지연이가 겪지 않기를 바랐고 그 불안감이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다는 식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에게 미술을 포기하고 명문대에 갈 것을 강요했고 지연이가 미술학원에 간다고 할 때마다 그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라. 내가 뭘 안다고 그림만 그리니?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는 지연이의 별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별표 과정을 심각하게 억압하는 행위였습니다. 지연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예술적 재능과 흥미를 쓸데없는 것, 엄마를 실망시키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점차 그림에 대한 열정을 잃어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지연이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림 도구들은 방 한구석에 먼지만 쌓여갔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에 생기 넘치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늘 불안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 미술도 그만두었으니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밤마다 몰래 울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민영 씨가 무의식적으로 투사했던 별표 희생 콤플렉스 별표와 별표효도 콤플렉스 별표의 왜곡된 압력에 지연이가 갇히게 된 결과였습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는 말은 지연이에게 나는 엄마의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는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영 씨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제 채널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융심리학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과 말들이 융이 말하는 그림자 투사와 콤플렉스 대물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자식에게 대물림된다는 융의 경고는 그녀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민영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학업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느꼈던 좌절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그 그림자에 갇혀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를 사랑하는 딸에게 고스란히 투사해왔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영 씨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영 씨는 용기를 내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별표 아니마, 애니머, 별표, 즉 억압된 여성적 감성과 창조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해야 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억압했던 그 미술을 사랑하는 소녀가 딸 지연이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그림은 밥 먹여주지 않아라는 폭력적인 말을 했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이자 자기 안의 아니마를 억압했던 행동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민영 씨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투사 회수 연습을 했습니다. 지연이에게 비난의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멈추고 그 감정이 사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불안감이나 후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지연이에게 느끼는 짜증은 사실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둘째, 지연이의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연이가 우울해 보이면 별것도 아닌데 울지 마 대신 지금 많이 속상하구나. 엄마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셋째, 지연이의 미술 도구들을 다시 꺼내 주었고 함께 미술 전시회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그림을 그릴 때면 이전처럼 비난하거나 조언하려 들지 않고 그저 말없이 지켜보며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느껴져 와 같이 구체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연이도 엄마의 변화를 믿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민영 씨가 꾸준히 노력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연이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는 엄마에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자신을 갉아먹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영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엄마 욕심만 내세웠구나? 이제부터는 너의 길을 지지해 줄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믿고 사랑할 거야. 이 진심 어린 사과와 인정의 마른 지연이의 마음속 깊이 박혔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이는 다시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영 씨는 더 이상 지연이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지연이의 미술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지연이는 미술대학에 진학했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영 씨 역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계속하며 자신의 그림자와 콤플렉스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융의 심리학은 민영 씨 가족에게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각자의 개성화 과정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융의 지혜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융심리학 기반의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그림자 인식 훈련과 투사 회수 기법을 실천하십시오. 자녀에게 화가 나거나 비난하고 싶은 감정이 치솟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녀에게서 싫어하는 이 모습이 혹시 나의 외면하고 싶은 모습은 아닐까?
이 비난의 감정이 사실 나 자신의 어떤 불안감이나 결핍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융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장 가까운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일기 쓰기 별표. 자녀에게 화가 났거나 실망했을 때 느꼈던 감정과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을 일기에 솔직하게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이 유발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나의 어떤 과거 경험이나 콤플렉스와 연결되는지 탐색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계획 없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났다면, 혹시 나 자신이 학창 시절 꿈만 꾸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별표 그림자 인식 질문 별표. 내가 자녀에게 자주 비난하거나 잔소리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 비난이 사실 나 자신의 어떤 약점이나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이를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별표 투사 회수 대화 별표. 자녀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내가 그것밖에 못하냐? 대신 내가 지금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 아빠, 도 어릴 때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 그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단다. 너는 지금 어떤 감정이니? 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는 자녀가 나만 못났구나라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부모와 연결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두 번째, 경계 설정과 감정 존중을 실천하십시오.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말은 자녀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저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여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감정 공감 표현 별표. 자녀가 슬퍼하거나 화를 낼 때 별것도 아닌데 울지마. 남자가 왜 울어? 같은 말 대신 지금 많이 속상하구나. 화가 많이 났구나.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엄마, 아빠, 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와 같이 자녀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별표 사랑은 무한하지만 희생은 한계가 있어. 별표 부모 자신의 감정적, 신체적 한계를 자녀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자신의 희생을 자녀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엄마, 아빠, 가 아픈 거야 대신 엄마, 아빠는 지금 많이 피곤해서 쉬어야 해.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협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화하십시오. 이는 자녀에게 죄책감을 지우는 대신 건강한 상호작용과 책임감을 가르칩니다. 별표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해. 별표 자녀가 부모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과도한 요구를 할 때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엄마, 아빠, 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다시 말해줄 수 있니? 와 같이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정과 경계를 명확히 표현하십시오. 이는 자녀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경계의 중요성을 배우게 합니다. 세 번째, 긍정적 아니마 가니무스 대화를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많은 부모님들 역시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로부터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상처들은 무의식 속에 남아 여러분의 마니마, 애니머, 남성의 무의식적 여성상, 또는 아니무스, 에너머스, 여성의 무의식적 남성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녀에게 투사될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아니무스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이성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의 내면 인격입니다. 이들과의 건강한 대화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균형 잡힌 부모가 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내면 아이에게 말 걸기 별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눈을 감고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부모님에게 듣고 싶었던 위로와 격려의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어릴 적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러한 자기 연민과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용량을 늘려줍니다. 별표 반대 성향과 대화하기 별표.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거나 여성, 너무 이성적이라고 남성, 느낄 때 자신의 반대 성향, 아니무스 다니마, 과 대화하는 상상 연습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성이라면 내면의 이성적이고 단호한 아니무스와 대화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남성이라면 내면의 감성적이고 공감적인 아니마와 대화하며 자녀의 감정에 더 잘 공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통합하고 자녀에게 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별표 긍정적 학원 사용 별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십시오.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 나는 나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나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강화시켜줍니다. 네 번째, 칭찬과 격려의 구체화로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잘했어. 최고야와 같은 추상적인 칭찬은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융심리학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별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별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노력과 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과정과 노력 칭찬하기 별표.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십시오. 성적이 많이 올랐네 대신 내가 이번 시험을 위해 밤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그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기쁘구나와 같이 구체적인 노력 과정을 언급하며 칭찬합니다. 별표 구체적인 행동 칭찬하기 별표. 착하다 대신 내가 동생이랑 장난감을 나눠 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착하다고 느껴진다. 내가 오늘 아침에 스스로 옷을 입고 준비하는 모습이 아주 의젓해 보여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며 칭찬합니다. 별표 자녀의 감정에 초점 맞추기 별표. 자녀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내가 이걸 해내서 얼마나 기쁠까?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즐거웠을지 느껴진다와 같이 자녀가 그 순간 느꼈을 감정을 헤아려 표현해줍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별표 재능과 강점 인정하기 별표. 자녀의 고유한 재능과 강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십시오. 내가 음악적 감각이 정말 뛰어나구나. 네가 피아노를 칠 때면 온 집안에 아름다운 음악이 가득 차는 것 같아와 같이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융의 개성화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므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모 자신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실천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먼저 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융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콤플렉스와 그림자를 이해하며 통합하는 과정을 거칠 때 자녀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정기적인 자기 성찰 시간 갖기 별표. 매일 10에서 15분 정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하루 동안의 상호작용을 되돌아보십시오. 특히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깊이 탐색해 보십시오. 명상, 일기 쓰기, 또는 자유연상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 심리 서적 읽기 및 강연 듣기 별표 융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학 서적을 읽고 관련 강연이나 세미나에 참여하여 자신의 심리적 지평을 넓히십시오. 지식은 자각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꾸준히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별표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받기 별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심리적 어려움이나 컴플렉스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융분석가나 상담가의 지도는 자신의 무의식을 깊이 탐색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별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별표 과거에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변화하려는 의지와 실천입니다. 융이 강조했듯이 진정한 성장은 고통과 자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녀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말들에 대해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깊이 이해하고 이를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너 때문이야와 같은 그림자 투사, 내가 뭘 안다고와 같은 개성화 억압,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와 같은 성공체면 콤플렉스 대물림,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와 같은 희생 콤플렉스의 왜곡된 표현들이 어떻게 자녀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평생을 지배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영 씨와 지연이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자각과 용기 있는 실천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키고 각자의 개성화 과정을 지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는 말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개성화 과정을 존중하고 지지함으로써 자녀가 진정한 자신을 찾도록 돕고, 동시에 부모 자신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껏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변화를 결심하셨다면 이미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무심한 말이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한마디의 따뜻한 공감과 지지의 말은 평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영상에서 제시된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용기는 분명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의 채널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가족의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충돌을 넘어선 지혜로운 관계 구축에 대해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